경찰의 중심 지역 관서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튀어나오고 있네요. 이게 이제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신림동 혹은 이제 분당 서현역에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경찰청에서는 이른바 이제 도심지라든가 아니면 전철역 이런 데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경찰 운영을 바꾸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중심지역 관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심에 있는 종로경찰서가 있고 이제 마포경찰서가 있고 이런 경찰서가 있죠. 거기에는 지구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지구대 중에서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철역이나 아닌 무엇인가 그런 백화점 이런 그런 데가 있는지, 그걸 관할로 하는 지구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의 경우에 그 전철역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곳이 있는 것을 중심지역 관서로 지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라든가 이런데 좀 덜 그런 위험성이 떨어지는 그런 인원을 야간에는 아니면 특정 어떤 시간대에는 비워두고 중심지역 관서로 몰아갖고 거기서 순찰을 하게 하는 그런 취지의 시행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시범 운영을 했고 이것을 올해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정작 그럼 이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그러면 중심지역 관서가 아닌 다른 주택가에 있는 그런 데는 비워둔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사실은 한두 명?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절도나 강도나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경찰이라고 하는 걸 소위 말하는 진짜 이 100년 전, 100몇십 년 전에 뉴욕이나 아니면 보스턴 거리에 거리 순찰을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나무방망이 경찰봉 도로 돌리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거를 주로 하는 그런 거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냐, 그 얘기죠. 경찰 특공대 배치하고 이런. 근데 여태까지 경찰의 수사 전문화라든가 전문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러니까 지역 경찰과 다른 수사 경찰, 전문적인 어떤 경찰을 전문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한 방에 대통령이 한 방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치안에 대한 무지한 대통령이 한 방에 탁 다 털어. 그것도 경찰청장이라는 인간과 그 경찰국장 예를 들면 경찰의 수뇌부 놈들이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그래, 좋아, 실제로 수사 경찰이 있고 광역수사대든 뭐든 있고 다른 경찰을, 기동 경찰을 증원해 갖고 그걸 순찰을 돌게 한다면 오케이. 근데 다른 경비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 경비경찰, 기동대는 놔두고 진짜 수사를 광역으로 해야 될 광역수사대라든가 형사팀을 해서 인원을 빼다가 기동경찰을 만들고 순찰하게 하고 지구대의 인력을 빼갖고 이쪽 지구대에 몰아넣어. 이런 한심한 짓을 대통령이 한 말로, 진짜 일자무식인, 치안에서 일자무식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상민이라는 그 새끼는 뭐 하는 새끼냐? 소위 말 행안부 장관이라는 놈이
이런 치안에 대한 기본 마인드도 없이 판사를 했다고 뭐 이게 진짜 한심한 인간이죠. 결국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한정된 인력으로 돌려막기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중점 지역 관서가 아닌 지역은 어떻게 하냐? 치안 공백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광역시로 확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서울의 한 지구대, 뭐 밤에 11시에 지구대 가보니까 뭐야? 아니 중심관서로 이동을 다 했다며? 근데 그 지구대를 가보니까 중심관서가 아닌데도 그냥 그대로 근무하고 있네? 뭐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그 해당 지역구, 지구대의 인력은 중심관서 제도로 주말이나 야간에는 다른 지구대로 가서 도보순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지구대 경찰 지구대 한번 가보시면은 좁습니다. 보통 독립된 공간이라고 하면 1층에 지구대 사무실이고 2층에 뭐 당직 숙직실 그런 데가 있고 3층에 뭐 보통 한 3층 4층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직으로 좁고 아니 그러면 중심지역 관서가 거기로 온다 그러면 공간을 뭘 임시라도 뭐 가건물이라도 짓든가 아니면 없으면 옆에 어떤 건물을 임차를 해서도 쓰든가.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인간 이걸 이렇게 한 인간들은 윤희근이나 뭐 이런 놈들은 진짜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공간이 없어 해갖고 오지도 못해. 그럼 그건 뭐냐? 그럼 이거잖아요. 그쪽 지구대의 인원이 이쪽 지구대 관할에 있는 그 뭐 전철역이든 뭐 백화점 이런 데를 일부러 와서 도보를 수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근데 그건 지금도 하지도 못해. 너무 멀어. 원래는 이 중점 지역 관서에 다 해갖고 이런 바보들이 어딨나. 원래 중심 지역 관서 제도는 지구대 파출소 2곳 혹은 3곳을 묶어서 한 곳에 몰아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을 하라고. 근데 아까 말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지역 관서가 아닌 지구대는 인력이 빠지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경찰대사에서 불만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 공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지구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팀 단위로 이제 돌아갑니다. 8시간 근무로. 총기 수령, 반납, 교대, 환복, 뭐 여러 가지부터 이런 것들이 그 북적북적한 데는 아주 난장판입니다. 지금 있는 지구대도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공식적인 형태의 공문이나 뭐 이런 걸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지시, 경찰청장의 지시 그거 하나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도 실제로 운영도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옮겨와야 될 지구대 인원은 좁으니까 그냥 거기서 어정쩡한 거죠. 바깥 언론이나 이런 데선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한다고 광고는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이고 그러니까 치안의 치자도 모르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경찰청의 수뇌부놈들이 이 경찰을 진짜 졸로 보고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한심하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정책을 내놓고 뭘 해야 되는 행안부 경찰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경찰위원회든 경찰제도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이래서 되겠느냐. 참 안타깝다. 한심하다. 제가 이제 지구대 파출소의 취객을 강북구에 거기 밤에 갖다 놨는데 그냥 나가고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벌금형 받았어요. 취객 방치 벌금형. 제가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야, 주류회사 기금 만들고 요식업 중앙에 주류 술 파는 술집들 모여있는 요식업 중앙회 같은 데서 기금 내갖고 소위 말하는 취객 보호시설 운영해야 된다. 과거에는 그 지구대 한쪽 방에 취객들의 쉼터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이미 안 했어.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돌리다가 보니까 응급실로 보내. 응급실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는 죄 있어요. 술 취한 놈한테 두들겨 맞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럼 진짜 받아야 될 응급환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나온 얘기, 지자체에서 뭘 만들어서 했나? 지자체는 왜 우리가 하느냐? No. 근데 지금 이따위로 가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 귀중하게 쓰여야 할 경찰 인력이 취객 뒤치작거리, 취객 뒤치작거리 하려고 경찰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는 거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벌금형 판결 이후에 더 취객을 더 챙기느냐고 지구대 다른 데 콜이 들어와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중대범죄 대처에 우려가 돼요. 그리고 술 취한 놈들 막 사고치고 막 폭행하고 난리도 아니죠. 영국 런던에서는 그래서 이동형 취객 보호소인 부주존이라고 취객버스라고 합니다. 이 부주버스가 취객버스란 뜻인가 봐요. 응급구조사를 하나 놓고 거기에 그 취객을 거기에 의자에 앉히거나 그래서 뭐 자게 하든 토하게 하든 뭐 거기서 하고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영국도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뭐 별도의 건물에 어떤 공간에 하면은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형 버스를 한 거죠. 저건 일정 정도 저는 동의를 해요. 저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경찰이 들어가면 안 된다. 지자체와 주류협회든 요식업중앙회든 걔네들이 기금을 내서 일종의 특사경이든 아니면은 청원경찰이든 이렇게 고용을 해서 얘들을 하도록 해야지, 만취자 수수에 발이 묶여서 실제로 치안 서비스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 못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경찰청에 쓰는 놈들, 그 윤희근이나 이런 놈들, 뭐 이상민이, 그러니까 뭐 모른 척 하는 거죠. 알아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사고 나면 니들이 다 책임지고. 진짜 뭐 경찰 전문가라는 놈들도 어디 나와서 뭐 얘기 떠드는 경찰학과 교수든 뭐든 지가 무슨 범죄 전문가, 시험 전문가 있고 행세에서 하는 TV 인터뷰 나와서 뭐 떠들고 다니는 놈들, 이런 한마디를 못해요. 집 밥그릇이. 그럴 거면 왜 나오냐? 쪽팔리지 않느냐? 제발. 경찰 어디 가서 경찰 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경찰 행자 교수라는 소리 하지 마라. 쪽팔린다.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대안을 얘기해야죠. 우리 경찰이 지금 난리입니다. 물론 모든 경찰이 그렇지, 모든 지구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지구대도 있어요. 그런데 취객 하나가 난장판 피우는 거는 많이 봅니다. 저도 파출소 근무할 때 아주 그냥 고참들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흐르죠. 아주 그냥. 그래서 상습적으로 와서 개기는 취객놈이 있어요. 주폭이라고 하죠. 그런 놈들이 왜 있어요? 그런 놈들은 이제 전담 마크맨이 또 있어요. 한 50 넘어가는 경사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 오래 살고 그러면서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애들이랑 데리고 나가 달래죠. 이게 경찰입니까? 무슨 상담사입니까? 개판이죠, 개판. 오죽했으면 하도 진상부려 나 그냥 좀 두들겨 팼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독직 폭행이 되죠. 그럼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건 분명히 영국은 취객버스 운영하고 있고, 이제 말하자면 프랑스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취객이 응급실로 가면은 비용을 당사자한테 물리는 제도, 이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입국 다물고 있어갖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발 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이 됐어요. 요번 엊그제, 어제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보험 사기 알선 권유 광고 행위가 지금은 처벌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처벌이 돼요.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많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어떤 거냐면은 보험 사기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가, 아니면 보험 설계사였던 사람, 아니면 보험업에 있었던 사람들의 형을 가중 2분의 1. 예를 들면 원래 법정형이 10년이면 15년까지,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유죄 조정이 빠졌어요. 이건 분명히 보험사 놈들의 노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보험 사기, 보험 살인 사건에 보험을 아는 놈들, 그 안에 내부자들, 아니면 적어도 보험 설계사를 했다는 놈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대규모의 보험 사기는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게 설계를 하는 놈들은 거기 업계에 있는 놈이고, 그리고 내부자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책임원칙, 위배, 개소리죠. 이건 보험쟁이들, 이 나쁜 놈들, 특히 이 굵직한 이 보험업계 놈들, 오죽하면 보험쟁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 새끼들 다 같은 공범들입니다. 보험업계에 있는 놈들. 제대로 보험금 안 주잖아요. 보험 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내부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럼 제대로 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는 어떤 내부 협약 같은 걸 내놔라. 그런 거 안 해요. 왜? 소위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보험사들이 그걸로 살이 쪘는데, 그러니까 원래 줘야 될 돈 함부로 까고, 달라고 해서 안 주다가 겨우 소송 들어오면 주고, 진짜 보험사 놈들 진짜 나쁜 놈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 업주, 그 소유주들이 이 짓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그걸 이용해서 똑같이 해먹죠. 그러니까 걔들을 이렇게 처벌하게 하면, 그러면 걔네들이 그러겠죠. 야, 그럼 보험사 사주들이 이러는데 니네들은 안 그랬어? 라고 해버리겠죠. 진짜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소위 사법기득권자, 판사나 검사 이런 놈들이 자기네들 이런 거 할 때, 의사나 이런 놈들이 또 자기네들 이런 거 할 때 갖은 무슨 논리를 대갖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방해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또 하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빠졌고, 또 하나는 보험 사기 유죄 확정 시 그 받은 보험금의 반환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대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보험금을 받았어. 보험 사기로 먹었어. 그럼 자동 반환, 채권이 생기는 거죠. 채권 채무가 반환. 근데 아니, 이건 원래 그러면은 보험사나 아니면은 이런 데가 민사로 소송해서 받아내면 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누가 그 절차의 수혜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변호사 놈들이죠. 왜 그걸 수임하니까? 또 그걸 또 반환하려면 저쪽도 변호사, 이쪽도 변호사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반환 의무라고 하면 결국 보험사가 일정 정도 행정적인 아니면 절차적인 책임을 맡아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보험사 놈들이나 그 관련 업계 놈들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지들이 하기 싫은 거 다 그냥 귀찮은 거 다 빼버리고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국회의원 놈들은 로비 받아갖고 또 이렇게 개판으로 빼먹은 거죠. 정작 손해보는 건
보험에 가입해서 저같이 정당하게 가입해서 정당하게 보험료 따박따박 내면서 사실 보험금 받을 때는 아쉬운 소리 하는 일반 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사실은 이 보험사 놈들이나 그 보험 사기치는 놈들이나 보험 사주는 다 같은 한 통속인데, 그거를 그래서 보험업계에서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건 큰 문제다. 이건 핵심 조항이 빠져버렸다. 실제 보험 사기에서는요, 브로커, 보험 계약 모집부터 조직화되는, 지금 조직화 이미 됐습니다. 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손해사정, 이런 애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기 적발에 2021년도에 정비업소 종사자 1999명, 보험 모집 종사, 설계사들이죠. 1585명, 병원 종사자 1457명이에요. 이게 보험 사기에 관련된 적발 인원들인 거예요.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개소리 하면서 이런 거를 빼먹었다고 하니까 참, 보험사 놈들이나 보험 관련된 놈들이 얼마나 로비력이 강하겠어요. 사실은. 결국 일반 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참 이게 갑갑한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좀 지나면 독거노인이 되겠죠. 간병인들이 상전이라는 거예요. 간병비가 적지 않죠. 그러니까 독거노인 이렇게 들 이제 간병해 준다는 명목하에 간병인이 갑이 돼 갖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뭡니까? 정부에서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된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이런 얘기. 걔네들은 제대로 하겠느냐? 요양병원에 모신 사람들 중에 자기 부모 혹시라도 때리나 혹시라도 허술하게 할까 절절절 매고 뒷돈 주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또 간병보험이라는 게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보험사를 또 돈 벌어 처먹죠. 에휴,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자, 아주 이해가 될 만한 기사가 났어요. 이건 정치 얘기 같기도 하지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에 홍종기 전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수원정이 어딥니까? 우리 이수정 후보가 지금 거의 이 후보가 거의 확정적인 데죠. 처음에 아니 홍종기라는 사람도 말하자면은 46개 사법시험 합격하고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활동하고 고려대 법학과까지 나와서 UCLA 법학 석사까지 마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공천은 따는 당상 아니야? 웬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떡하니까 그냥 거의 출마 선언을 하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 사람이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전 궁금했죠. 꽤 몇 년 동안 밭을 갈아왔는데, 지난번 낙선한 뒤부터 4년 동안 넘게 자기 지역구를 관리를 오랫동안 했는데, 야, 이게 인간이 이거를 그냥 이수정이란 실력자가 온다고 그냥 다 내줬을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하고 저도 했을 겁니다. 이게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이런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는 뭐 어떻게 보면 뒷거래겠죠. 물론 뒷거래라는 게 뭐 불법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씁쓸하다. 뭐 자기 선택이니까 오히려 선택이 더 좋았을 수도 있죠. 왜?
아니 어쨌든 너 이수정이랑 붙어갖고 빡세게 붙어서 탈락해서 아무것도 안 거질래? 지금 모양 좋게 양보하고 응? 총리실 민정실장 받을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추정이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글쎄 말입니다. 뭐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뭐 매간매직한 것도 아니고 뭐 저기가 뭐 양보 멋있게 양보해갖고 그래? 야, 좋아. 야, 멋있는 놈이야. 여기 이랬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좀 씁쓸하네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이른바 단수공천이든 이렇게 좀 내려 꽂으려고 하는 대통령실이든 좀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파내갖고 그럼 얘네들이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무마하게 해서 줄 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줄자리가 좀 단단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글쎄, 그냥 제 상상입니다. 상상.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저는 YTN 출연하러 갑니다.